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죠.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 사항들을 오늘 추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뭘까요?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하면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는 것 1번, 금 한 돈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참 들을 때마다 난감합니다. 제가 뭐라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조금 혼돈스러운 게 있거든요. 저는 정립을 해서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요즘에는 한국금거래소 10돈 가격이 286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돈 기준하면 28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 말고 금 한 돈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제가 골드바를 할지 제품을 할지 뭘 모르거든요. 이때는 부가세 별도, 공인 별도 27만 원입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도 해요. 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은 한 돈이라든지 10돈, 100g, 1kg 중량별 돈당 가격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별, 브랜드별 가격이 전부 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희 같이 금을 판매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세공을 하는 업자들이라 그러죠. 이분들 사이에서는 거래되는 시세가 금 한 돈에 얼마 해가지고 난양, 막금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단위로는 한 돈에 얼마 이렇게 거래되는데 표현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이제 소매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오히려 전화를 하셔서 질문을 주실 때 오늘 돌반지 한 돈 가격이 얼마냐, 아니면 골드바 10돈, 골드바 5돈 가격이 얼마냐, 1kg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더 쉽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주변에 금은방에 알아보니까 25만 원 한 돈 가격 하는데 니네는 왜 28만 원, 29만 원으로 비싸냐, 이런 질문을 요즘 들어서 또 많이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주변 금은방들에서 거래하는 거는 막금, 난양의 형태거든요. 동그란 금이나 사각 모양의 금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함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죠. 그냥 업자들 사이에서 거래하면은 허용되고 뭐 활용을 하고 하는데,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에서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고급화되고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한국금거래소 제품은 저렇게 판매를 못합니다. 자, 세 번째 연이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금은 다 똑같은 금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금은 다 다릅니다. 브랜드별로 가치가 다 다르고 저희는 좋은 골드바만을 취급하는 브랜드 시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제품, 같은 조건을 두고 비교하는 것은 맞는데 제품이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다른 상태고, 그런 상태로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프리미어 시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골드바를 제값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매매를 통해서,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고 팔 때도 높은 브랜드 가치를 받고 판매가 되는 그런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막금의 형태는 뭐 금 한 돈 오늘 매입 가격이 24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금 함량을 제대로 보정을 못 받으니까 어떤 데 가면 24만 원 주고 어떤 데 가면은 5천 원 정도 정제비를 빼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한국금거래소 골드바라든지 뭐 조폐공사 LS 골드바 같은 경우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웃돈을 받고 매각이 가능한 그런 시장입니다. 또 요런 거하고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생수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삼다수 가격이 다르고 에비앙 가격이 다르고 아이시스 가격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물인데 왜 물값이 다르냐라고 하시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선호하는 생수를 사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3000cc인데 H사에 가면은 뭐 4천만 원 정도 하고 B사에 가면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차는 굴러가는 거 똑같잖아요. 시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계는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몇 천만 원짜리 시계, 매덕을 넘어가는 그런 시계도 있잖아요. 다 가치 기준이라든지 브랜드별로 가치가 다 다릅니다. 네 번째 많이 받는 질문이 금을 살 때 얼마, 팔 때 얼마, 그래서 차익이 얼마 이상이 올라가면 수익이 나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거래하는 방법이라든지 사는 골드바의 종류라든지
사는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때는 내가 금을 사고 난 다음에 7%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면 그때부터는 무한대 수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는 금액이라든지 종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많이 사면 아무래도 가격이 약간은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협상도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재미있습니다. 금은 금융위기 때 사용하지 못하고 배고프면 먹지를 못한다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십니다. 저와 금을 사랑하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는데요. 거래는 어디서나 다 되는 거죠. 위기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중국에서 시장급 정도 되는 공직자가 비리 때문에 한번 털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금고를 뒤져보니까 금이 몇백 톤, 몇천 톤이 나와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금이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거래가 안 되면 그걸 어디서 샀으며 또 자기가 팔지도 못할 거를 그걸 왜 쥐고 있겠습니까? 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르헨티나, 그리스 이런 곳에서도 금이 있으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낮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반문을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은 왜 사냐고, 먹지도 못하는 걸. 커피는 왜 먹냐고, 배도 안 부른 거를. 다 용도나 쓰임새나 가치가 있는 거죠. 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하시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부가세 없이 좋은 골드바, 실버바를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은 물건값의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사는 게 조금 비싸게 느껴지지 않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건그레소 같은 경우는 매출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대규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없이 물건을 공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겠죠. 기존의 한국건그레소 제품을 정상적으로 구매를 하신 분이 자금이 필요해서 금거래소라든지 금은방에 물건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화 시킨다고 그러죠. 그때 그 물건을 현금 주고 사놓으신 분들은 새로운 고객들한테 암암리에 그렇게 또 팔기도 하죠. 그런 경우 외에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방법은 제가 활용하고 있는 위탁 매매를 활용하면 되잖아요. 한국건그레소 골드바, LS 골드바, 조폐공사 골드바, 브랜드 있는 이런 골드바들을 그냥 파는 가격보다는 조금 높게 받고 싶은 경우에 저한테 위탁 매매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위탁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정상 가격에서 조금 낮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를 성사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개념은 없고 포괄적 양수 양도의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 부동산에서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하는 역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중고 거래를 통해서 개인 대 개인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공신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이라든지 안전상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간혹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골드바 뭐 100돈을 팔러 가기로 했는데 골드바만 받고 그 골드바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가격을 해서 그 사람이 중태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강도, 상해, 절도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은 휘발유 있잖아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는데 우리가 11만 원치 기름을 넣고 현금을 줄 테니까 10만 원만 넣는다. 그러면 만 원 빼달라 이렇게 하면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한국건그레소 골드바라든지 브랜드 있는 골드바를 사실 때는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싫으면은 세녹스 있죠, 세녹스. 그런 거를 넣으면 현금 주고 싸게 거래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 어디냐? 그러면 여기는 경남 창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수도권에 2천만 명이 모여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 서울인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안타까움, 제가 더 안타깝죠.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촌놈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거를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반면에 서울에 지점을 하나 내면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아주 멀리서도 많이들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서울, 인천, 강원도, 뭐 전라도, 일본,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도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
방문을 했을 때 찾아오시는 거죠.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구독자분들이 전화를 주시고는 합니다. 거기에서는 골드바, 실버바가 매진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어떠냐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약간의 규제를 한 것 같고요. 미국은 최근에 사재기 그런 행태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골드바, 실버바가 동이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질문, 제로페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됩니다. 결론은 전국의 가맹점들이 제로페이가 되고요. 이게 실적 따라서 조금씩 수수료가 있던데 제로페이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고 구간에 잡혀서 0.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로페이 이거 보니까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해서 90만 원을 충전을 하면은 100만 원치 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한 사람당 90만 원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주는 거죠. 한 사람당 100만 원. 그런데 옆에 와이프도 할 수 있고 처제도 할 수 있고 남동생도 할 수 있고 아버지도 할 수 있고 어머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물하기가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모아서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니까 저희한테 실버바나 골드바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이게 조금 희한하긴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소비를 하고 내수 진작에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100조를 썼다 그러면은 10조는 세금으로 메꿔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판매를 하고 나서 거기를 통해서 세금으로 다시 이제 환수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방만하게 세금이 쓰이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아홉 번째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금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답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 은은 인플레이션 해지에 가장 강한 상품이거든요. 진짜 돈은 금하고 은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모으시면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많은 부를 안겨줄 수 있다고 저는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유동성이 무한정 공급이 되면서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반등 내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한국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면에 환율도 1220원대를 쉽게 깨고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특히 그리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희한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 나라의 환율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고 금값도 더 오르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한국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항상 웃음 잃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